안녕하십니까, 권우석입니다. 오늘 제가 만든 이 20개의 비즈니스를 만들게 된 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 살아오면서 감사라고 하는 거 정말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 참 사람을 굉장히 평안하게 해주고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해주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 공과 사라고 하는 거 두 개 속에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제는 길게 했으니까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게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오늘은 드릴게요. 할아버님께서도 늘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또 어머니도 항상 너는 좋은 일을 할 거야, 또 좋은 일을 할 거야. 그리고 효촌이라는 분이 우리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독교로 왔다가 전부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렇게 옛날을 생각하면 이렇게 목이 막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오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한 평생을 외길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좋은 일을 할 거야, 좋은 일을 할 거야. 어른들이 최면을 건다고 그러죠. 할아버님이 또 훈장 선생이시다 보니까 안동 공과의 또 훈장 선생이다 보니까 완전 스탠다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바른 생활 교과서 형식으로 어린 시절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꽉 잡혀 있던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특히 원래 워낙 잘 사는 집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동네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바가지를 들고 오면 그 밥을 다 채워줘야 또 형님이 입던 옷, 또 누님이 입던 옷들 다 또 그들한테 나눠줘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어린 시절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제 가슴 속에 꽉 자리 잡게 됐어요. 요즘은 이기주의 사회인 것 같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이익 보면 되고 이런 거하고 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사람이 정들었다 이렇게 떠날 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제 그렇듯이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거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꽉 가지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과 사 중에 개인의 이익보다는 항상 저는 공적인 삶에다가 모든 걸 무게를 두고 또 해오다가 보니까 그러던 가운데 성경을 만났죠. 불교 집안에서 성경을 만난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마디 한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떠나는 거구나. 만나면 헤어지고 또 떠나는 거고. 그런데 그 살아가는 동안, 그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를 길을 잃는 사람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줘야 되잖아요. 위험에 처한 사람은 구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보고 적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좀 적은 편인데 저는 항상 행동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소리. 제가 뭘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줬을 때 그가 배불러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감사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고마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굉장히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참 잊고 사는 걸 많이 봐요. 그러면 참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50년 동안 교회 헌금 제목이 저는 50년 동안 교회 헌금은 범사에 감사합니다를 가지고 헌금 제목을 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용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큰 용서가 있고 적은 용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실은 못 사랑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보기만 하면 성질을 하는데.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내가 병들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원수를 내 마음으로부터 놔주니까 내가 편하게 잠잘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 하는 작은 용서거든요. 큰 용서는 내가 아주 큰 분을 한번 뵙는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정말 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살아있는 증인이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그분 누군가가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진짜 큰 용서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자기가 맺힌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놔주고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게 큰 용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큰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용서와 큰 용서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게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뭐를 도와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옷깃을 지쳐도 인연인데 밥 한 끼라도 먹게 해주고 옷 한 벌이도 입게 해주면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삶이 얼마나 궁핍한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두 팔이 있음에 감사하고 한 팔밖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올게 하고 손 들고 나갔다 못 들어오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인원이 배 사고 차 사고 비행기 사고로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고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을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팔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팔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육체가 불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 대열에 들어가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춥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밥 먹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차고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그런 것은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한 생활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참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감사하고 저는 아침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출근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3시에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내가 흘리는 땀방울, 내가 잘 자지 못하는 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잠을 줄인다는 게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냐? 내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벌어준 돈이 남들한테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한 일이 여기서 벌어둔 돈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참 이기심이 많은 분들이 만나다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면서 숫자 도메인 플랫폼, 오토, 멀티비즈니스, 물류유통, MDCP, 프랜차이즈관, 홈쇼핑, 정립, 광고, 인프라, 에이전시, 재봉, 단상충, SOC, 협력, 어프라이스, 등기, 양수도, 공유와 나눔, 다청판. 이 중에서 요거 하나 빼고 19가지가 다 돈 버는 겁니다. 19가지가 전부 돈벌이에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 좋은 사업을 하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날 저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누구나 인생은 사는 기간은 다 똑같아요. 미국이나 중국인이나 유럽인이나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뭐 살아가는 기간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누구 몇백 년 사는 사람 본 적도 없고요. 옛날에 뭐 성경에 몇백 년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봐야 얼마 산다. 이게 다지 거기서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자신이 태어나서 공적인 일을 얼마나 하고 사적인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자신이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은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잘 살고 자식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것은 바로 아시다시피 학연지연 혈연과 관계없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국가를 막론하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쩌면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잘못 태어났는지 몰라도 이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할아버지가 누가 어머니가 이렇게 또 그러면서 살아오다 보니 또 효천이라고 하는 효천왕사라는 분을 만나서 이분이 또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오는 동안에 그렇게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어머니한테 뭐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뭐를 먹을까, 뭐를 혼자 뭐를 사입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받으면 어떻게 누구하고 같이 풀빵을 나눠 먹을까, 이걸 받으면 우리 친구들하고 어떻게 먹을까 이런 걸 생각을 했지,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물론 그게 다 사람이 다르니까 제가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이쪽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제가 틀린 것도 아니고 이쪽이 틀린 게 아니겠죠. 다 생각의 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르다는 차이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쪽에다 생각에 무게를 많이 두고 항상 이쪽에 대한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수많은 단체 활동, 수많은 봉사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면서 어제 5시간 반 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을 주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주로 다 이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착을 많이 해요.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본 거예요. 이거는 다 공적인 거예요. 이게 숫자 도메인 플랫폼이라는 거 전 세계로 나갑니다. 이제 곧 이거 다 돈벌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자 이제 9월달입니다. 900만 원입니다. 10월달 1000만 원입니다. 또 11월달 1100입니다. 12월달 1200입니다. 그 이상의 이익이 되면 되지 마이너스 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상 이익이 된다는 것을 늘 설명하고 있어요. 또 내년도 2022년도에는 200만 원씩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1200이니까 또 1월 달에는 또 배로 뜁니다. 그래서 1400이 됩니다. 2월 달에는 1600이 됩니다. 3월 달에는 1800이 됩니다. 4월 달에는 2000만 원이 됩니다. 5월 달에는 2200이 됩니다. 6월 달에는 2400이 됩니다. 7월 달에는 2600이 되고요. 8월 달에는 2800이 되고요. 9월 달에는 3000이 되고요. 10월 달에는 3200이 되고요. 11월 달에는 3400이 되고요. 12월 달에는 3600이 되고요. 또 2023년이 되면 23년 때는 300만 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1월 달에는 3,900이 되고요. 2월 달에는 4,200이 되고요. 3월 달에는 4,500이 되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제 살아있는 동안 올라갑니다. 안 산다? 괜찮아요. 왜? 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숫자 도메인 플랫폼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부터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까지 URL 경로를 찾는 것밖에 없다. 근데 경로 찾으면 뭐랍니까? 경로를 찾아가면 뭐래요? 그 주소까지 가서 내가 무슨 동 무슨 번지 그러면 그 번지 같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IT와 오프라인은 좀 다른 겁니다만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여기 갔더니 또 뭐가 없냐면 내가 어디 갔더니 몇 번지에 갔더니 건물이 있더라. 아파트가 있더라. 또 빌라가 있더라. 또 상가가 있더라. 뭐 이런 거 같으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가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요까지 가는 데까지를 내가 늘 설명하지만 이렇게 사각의 모서리에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숫자로 해가지고 0부터 255, 0부터 255, 0부터 255, 0부터 255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탈 합쳐지면 3억 개가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IP라 그래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이 IP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는 서버, 이게 캐시 서버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PC다, 이게 모바일이다,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해주는 데는 이렇게 4대의 서버가 있어서 이 서버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렇게 8번을 다녀와서 그 내용을 여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IP라는 것을 찾아가는 건데, 요 UR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그 데이터가 어떤 우리가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네트워크상에 어떤 네트워크에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에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IP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됐던 것을 찾아서 이것을 연결하는데 대개 다들 어떻게 하느냐면, 자 보시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다들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찍었다가 끄는 게 낫겠네요. 자 보면 이 숫자에 대한 것을 너무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제 2개가 어려우니까 쉽게 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뭐를 만드냐면은 쇼핑몰, 홈페이지, SNS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돈 주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이거를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하는 거를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가 돈 방석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O2O, 이 O2O라는 걸 또 하나 만들었죠. 여기다가 뭐가 수많은 걸 만들어다 개발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걸 개발을 해서 돈 벌 수 있게끔, 또 여기에 대한 거를 또 수많은 걸 개발을 했어요. 이게 이제 무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냐, 솔루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피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한 개마다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입니다. 자료관리실 하나 쓰게 하면서 돈을 얼마 받을 수 있고, 쇼핑몰 하나 내주면서 돈을 얼마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 하나 주면서 돈을 얼마 받을 수 있고, ERP 하나 주면서 돈을 얼마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전부 시스템을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 돈벌이입니다. 전부가 다 돈벌이고, 그래서 이런 돈을 버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식으로 저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말을 잘 아꼈어요. 왜? 내가 준비가 부족했는데 그걸 가지고 돈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먼저 시스템 개발하고 특허 내고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이거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즐겁게, 이쪽 분야에 제가 전문가니까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CTO라는 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hief Technology Officer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술 최고 책임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CTO 가지고는 힘든 게 뭐냐면 비즈니스를 모르면
이 현장하고 괴리가 생겨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면 현장에 가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앞단에 있고 백단에서 이제 이런 CTO가 여기에 맞게끔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어줘야 이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로 이런 공적인 삶을 많이 살았어야 대중이 먹고 사는 방법을 아는데 사적인 이익을 많이 취해봤던 사람이 사적 이익을 많이 취해본 사람이 이 플랫폼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들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공적 삶을 살아오는 습관이 내 몸에 익어 있는지라 제가 그것을 어떻게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이런 것들을 수천 번의 공청회, 회의 등등등등을 이 즉 생산자단체 총회장, 판매자단체 총회장, 소비자단체 총회장을 해보면서 수포천 번의 회의를 해보면서 저는 이것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없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서로 잘 살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맨주먹으로 시작하면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죠. 또 돈을 벌어서 특허도 내야죠. 또 돈을 벌어서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기타 기술 많은 게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주면서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평생을 이 길로 달려오다 보니까 이 길에 대해서 아예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리고 바탕은 어디? 이런 바탕에 기본을 두고 이런 바탕에 기본을 두고 이거를 익히게 되면 사리사욕밖에 더 채우겠습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친척들 누구 진급이나 시켜주고 출세나 시켜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서 다 회장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됐냐? 바로 세상은 CTO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 BCTO가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라는 걸 알면서 기술을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CTO에 관련한 경험도 해야 되고 이쪽에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 BCTO라는 것은 세계 최초로 제가 내놓는 단어입니다. 하이브리드 카드라는 단어도 세계 최초로 제가 이름을 내지어서 내놓은 거고요. 홈마트라는 단어도 가정을 마트로 한다. 이것도 세계 최초로 제가 한 3, 40년 전에 얘기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이라는 제도를 세계 백과사전에 올라 있는 사람이지만 제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BCTO라는 거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즈니스를 알면서 기술을 같이 접목을 시켜준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바로 숫자 도메인이고 이 숫자 도메인 안에 있는 게 오토, 멀티비즈니스 이 세 개가 메인입니다. 이 세 개의 메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살아오면서 참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어느 게 하나 터졌다 그러는 순간에 이 기업은 올라갑니다. 아니, 올라가게 만들 겁니다. 저는 한번 잡으면 끝을 보는데 평생을 이 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모든 논리와 이론을 다 성립시켰고 실제 기술을 만들었고 이제 상품만 들어와서 팔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측면에서 비즈니스 CTO가 필요한데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여기서부터 경로를 찾는 데까지 URL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개념의 43억 개를 만들고 IP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여기도 예를 들어서 112, 113, 뭐 저기 156, 예를 들어서 211 이렇게 해가지고 112점, 113점, 156점, 211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211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외워요? 못 외우니까 외우기 쉽게끔 매핑을 시켜가지고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닷컴이다 해가지고 요건 부르기 쉬우니까 이게 4,153억이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게 하는데 요거까지를 오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 다음은 표준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까지 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 웹 쪽이나 앱 쪽이나 이쪽은 전부 다 표준화가 돼 있어요.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또 이쪽에서는 안드로이드, iOS, 블랙베리, ASP, JS, PHP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BCTO가 없으니까 기술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이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돈을 벌게 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권호석 박사의 돈 버는 놈 이야기 숫자 도메인 오토 멀티 비즈니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 익혔던 이것을 전부 아낌없이 대한민국에 전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맞나 보세요.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부자가 되고 싶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어떤 부자가 되는 걸 원하냐? 여기서 보시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벌어준 돈을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겁니다. 그냥 내가 이거는 나를 위해 사는 거고요. 이거는 남을 위해 사는 건데 저는 이쪽에다가 방점을 찍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대개 사람들은 이쪽이지만 저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오성정신의 첫 번째가 나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고 싶죠. 그런데 오늘 저 기술을 보시기 전에 저거를 만든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제는 저 기술에 대한 디테일하게 못 들어갔지만 러프하게라도 좀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저것을 만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거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지금
좀 더 구체화시켰고요. 그래서 저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기술 완성했고요. 물론 좀 완벽하게 또 마무리 지어주면 더 쉽게 할 수 있었지만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제가 바치는 땀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감사하면 굉장히 많은 걸 주고 싶어져요. 근데 반대로 고마워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살면서 오늘 뭐 비즈니스 쪽보다는 오늘 터치를 다른 쪽으로 할게요. 비코즈 오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 오버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 뭐뭐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 이거 내가 잘못 투자해서 뭐 이렇게 됐고, 내가 이래서 손해봤고, 저 사람 때문에 망가졌고, 내 인생 저 사람 때문에 깨졌고, 뭐 때문에 뭐 외삼촌 때문에, 조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게 이렇게 뭐뭐 때문에라고 모든 것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그게 자기가 잘못된 거는 남 때문이 아니잖아요. 다 내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에도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돌리고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거, 이런 것은 참 아닌 것 같고요. 오버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집단에 가보면요, 그렇다 그랬다. 비코즈 오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망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가니까 전부 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고, 성공한 사람의 집단에 가보니까요,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성공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버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자, 그런 얘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공할 조건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거, 이건 박수 칠 일이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종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20개를 만들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저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숫자더미의 플랫폼, 제가 살아있는 날까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업 제가 전부 기부했잖아요. 주식 제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특허 제가 다 냈는데 밤잠 못 자고 다 냈는데 제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솔루셔닝하고 모든 거 다 제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기술자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성질을 부리지만 저는 정말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주면서 살살 빌면서 이까지 왔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자, 저는 봉사를 하기 위해 제 삶을 내주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노는 날도 없고, 제가 뭐 평생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이걸 다 만들었는데 이거 반드시 성공시킬 거예요. 이 20가지를. 그래서 저는 오버컴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코즈 오버라는 단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는 감사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 사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도전하고 같이 함께하고 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소스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만든 게 뭘 만들었냐면 사조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좋은 회사. 그래서 좋은 사람들, 좋은 생각, 좋은 일, 좋은 회사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4조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 회사를 만들 때, 이런 기술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한테 이익이 되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다 하나하나 다 풀어서 이제 모든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영업해서 돈 벌면 돼요. 큰 무리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신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껴요. 신뢰. 트러스트.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말을 해도 신뢰가 안 가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저를 자랑하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얘기 해서 뭘 하겠습니까? 참 부끄러워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부끄럽고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믿어줍니까? 그거 믿어주게 해서 제가 뭘 하죠? 저 기술 만들잖아요. 특허 많이 만들고 솔루션 만들고 이거 다 하잖아요.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 한 번도 아니고 사무세판. 한 번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 스포츠센터 43개 700억 800억짜리 만들어서 사회에다가 돌려줬고요.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젊음을 다 쏟아부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또 한 번은 제가 명지대학교 사회교원 주임교수 생활할 때 한국인들의 놀이문화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도 만들었지만 IMF 때 노숙자 불황일 돕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한국 본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 아니다 해서 제가 고생 끝에 땅과 빌딩과 모든 걸 사서 다 기부했잖아요. 그분들 먹고 살라고. 그래서 백과사전에 가보면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카드인 하이브리드 카드는 1995년에 주식회사 지오비 코노소기가 만들었다. 한국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체육지도자는 제가 죽어도 언젠가 수백 년이 흘러도 저는 그 체육지도자단체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코노소 회장이 돌아가시고 200년이 흘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 우리 하이브리드 카드는 전 세계인들이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과 관련된 이 하이브리드 카드는 대한민국의 권호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기가코리아의 이 기술 제가 만들어서 국가에다 반납하듯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저 혼자 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한번 같이 뛰어들어서 나도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뛰어들어주면 영 쉽게 참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끝에까지 다 하려니까 이 신뢰가 와야죠. 그래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이거를 쫙 늘어놓으면서 이런 거 한 사람이 나쁜 짓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도 이력서를 보고 뽑습니다. 얘가 어디에서 근무했고 어디에서 근무했고 어디서 근무 이거 보듯이 저도 이런 사업해야 될 분들한테 제 이력서를 내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참 창피해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한채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욕을 먹었고요. 왜 욕을 먹어야 되죠? 그런 일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욕을 먹어야 될까요? 또 GOB 일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욕을 먹었고요. 이 또 기가코리아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욕을 먹었고요. 왜? 그냥 나 혼자 나를 위해 살았으면 아무 욕도 안 먹었을 걸.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할 텐데 남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익을 좀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못 받겠죠.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이 배고픈 거는 사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살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는 그건 견딜 수 있대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자기는 200만 원 버는데 저 사람은 300만 원 벌어. 그러면 그건 배 아파가지고 못 산대요. 아, 저 사람이 한 게 뭐 있는데 돈 더 가져가냐고 불평불만하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이렇게 욕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평생을 그렇게 남을 위해 산다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 중에 좋은 케이스가 의사 안중근 의사가 뭐 죄가 있어서 총에 돌아가셨나요? 이준 열사님이 뭐 죄가 있어서 죽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왜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발등에 못 박히고 죽나요? 바로 인류를 위해서 사신 분이니까 제일 크게 하신 분일수록 제일 잔인하게 당하고 이런 게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보면 예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게 그렇게 더럽대요. 근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오면서 느끼고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게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왕이 할 바에는 힘들어도 즐겁게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참 행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에 처한 그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겠지. 또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플랫폼이 천군만마와 같을 겁니다. 이제 이 플랫폼으로 지금 이 코비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데 제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파할 능력이 조금 약해요.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데다 조금만 투자해 준다 그러면 제가 전국에 있는 수백만 다 살려요. 이거 조금만 투자해 주고 이 기술에 투자해 주면요. 소상공인 제가 다 살릴 자신이 있어요. 이 플랫폼에다가 어디에다 조금만 들이대면 되는지 아니까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수많은 돈을 들여서 5천억, 1조 원을 들여서 막 작업을 해가지고 어느 골짜기를 탁 메꿨더니 어떤 노인이 한 분이 삽을 한 자리 들고 툴툴 털어 올라가더니 몇 개월 동안 바위 갖다 놓고 뭐 돌 갖다 놓고 뭐 갖다 메고 이러는데 이쪽에는 정부 뭐다 막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고 했는데 비가 홍수가 억수로 오고 나니까 물길이 이리 잡히는 게 아니고 그 노인이 만들어놨던 글로 잡히더라 이건데 이게 바로 경험입니다. experience. 경험이란 거 절대 무시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평생을 생산자단체 총회장, 판매자단체 총회장, 소비자단체 총회장을 해보면서 생산자가 뭘 원하고 판매자가 뭘 원하고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한국신기술공동연합회 이사장, 또 무역벤처협회 세계 IT위원장, 아주대학교 IT 교수를 해보면서 해봤던 경험에 의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어떻게 BCTO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내 운명인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특허를 내야 되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좋다 이겁니다. 하겠다 이겁니다. 끝까지 해내겠다 이거. 이거 지금 많이 왔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그 노인의 그런 경험치에다가 힘을 실어주듯이 정부가 저한테 뭐 큰 돈 아니라도 얼마나 탁 지원해주면서 당신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700만 소상공인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협회에서 임원들이 모여서 많은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뭐를 했는데 임원들이 모여서 소상공인 700만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찾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신문에 공채해서 공개 채용을 공개해서 어떤 회사의 기술이 제일 좋으냐 그걸 찾아서 그들한테 공급했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응시했고 그리고 공개 채용에서 제가 1등을 해서 최우수 업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썼어야 되는데 저를 통해서 쓰는가요? 아니요. 그거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하죠. 이럴 때 정부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 제가 자금이 없으니까 그들을 돕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뽑아놓고 제게 도움받을 수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거지 어떻게 도와요? 이 시스템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1등으로 뽑혀놓고도 그들하고 거리가 생겨있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이런 형국. 이거 정말 말도 못하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국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을 돕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냐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보면 여기가 포장마차를 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다 괜찮아요. 뭐는 구멍가게라고 뭔 가게라고 5인 이하의 이런 가게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 집들이 그 동네마다 뭐 일식집, 중국집, 양식집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게를 하는 집마다 우리 숫자 도메인 플랫폼이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개발되어 있는 거 솔루션, 시스템, 상품, 유무형의 상품 또 유무형의 비즈니스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가져오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정부가 하면 쉽잖아요. 이런 거는. 그럴 때 이 집이 장사가 잘하는데 그럼 문 닫아야 됩니다. 이 집 장사하는데 문 닫아야 됩니다. 이 집 장사하는데 문 닫아야 됩니다. 여기도 장사하는데 문 닫아야 돼요. 다 문 닫아야 돼요. 이렇게 문 닫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집에다가 이 플랫폼을 줘서 이 사업을 하게 하고 이 사업 하게 하고 이 사업 하게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나눠주면 이 플랫폼을 다 나눠주면 이 플랫폼을 다 나눠주게 되면 이 플랫폼에서 오는 수익이 고객이 이 집을 찾아온 고객이 이 집을 찾아온 고객이 이 플랫폼을 제공받아서 여기서 먹고 쓰고 입을 때마다 여기서 먹고 쓰고 입을 때마다 이 집에 이익이 가는데 문 안 닫아도 되고 이 집도 여기서 이거를 줬을 때 이 집에 여기서 생기는 이익금 때문에 이 집은 문을 안 닫아도 되고 여기도 문 안 닫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을 다 안 닫고 부가 이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겁니다. 이거 그냥 뺏기거나 카피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한평생 바쳐서 만든 거니까 적당하게 정부가 돈을 줘서 쓰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가 한번 볼까요? 이 숫자 도메인이라는 거 숫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썼습니까? 평생 써온 거예요. 그러면 숫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쓸 때 도의적으로 이 비용 얼마 내고 쓰는 게 맞을까요? 그냥 쓰는 게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기가코리아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저는 이거를 만들었는데 총력을 다해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특허, 이 부분은 알리바바가 자기는 온라인의 기술과 오프라인 기술을 동일하게 가겠다. 요거 여기는 멀티 비즈니스 아마존이 어떤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분명하게 요 세 가지가 지구의 모든 사업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돈 버는 방법, 이걸로 버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은석 박사의 돈 버는 놈 이야기라고 하는 걸 내놓으면서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 저는
참 감사해요. 오늘까지 산 것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덤이고요. 제가 이 사업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코스닥이든 나스닥이든 전 세계 증시든 저는 다 진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면 남이 하면 되잖아요. 내 후손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기술을 가지고 제가 사업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남들이 하는 사업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성공을 시키고 나면 요 성공시킨 걸 가지고 미국은 미국인이 이야기하고 중국은 중국인이 이야기하고 멕시코는 멕시코인이 이야기하고 하는 걸로 해서 그 나라의 기업들을 모아놓고 경쟁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더니 이렇게 돈이 벌리더라. 이 시스템하고 한국 모든 상품을 너들 나라에서 니만 팔게 해줄 테니 네가 팔아서 마진 남긴 걸로 나하고 쉐어하고 그걸로 너네 나라에서 상장하고 너들 나라에서 상장하고 미국 상장은 미국인이 상장시키고 중국 나라는 중국인이 상장시키고 각 국가별로 상장시키게 하고 그 기업들하고 내 시스템만 기축 플랫폼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하게 되면 대박이 터지게 되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제 팔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끝에까지 제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보여져서 그래서 제가 손을 털고 지금까지는 다 이론서부터 지금까지는 기술부터 다 만들었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 자 자기 한 500억 들고 있다. 여기 들어와서 운영하십시오. 여기서 대표이사 맡아가지고 자기가 돈 직접 집행하면서 하십시오. 저는 열심히 벌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벌 자신이 있는데 그건 말 안 할래요. 제가 능력 있어요. 그런 쪽은. 그래서 지금 제가 문화일보에다가 신문 냈던 것 좀 띄워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문화일보에 또 이렇게 뭐 아무거나 신문 두 개를 신문 스포츠하고 이렇게 띄웠어요. 네 가지로 띄워서 제가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에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나이 한 30년, 40년 이렇게 살고 올려보세요. 크게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가코리아, 기가월드에서 조금 제목만 잘 보여주세요. 유능한 인재 모집 해가지고 삼성, SK, KT, LG 또는 대기업에 근무하시다가 명퇴를 당하거나 조퇴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자 그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가 그 조직이 자기를 평생 책임져 줄 줄 알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뛰었는데 이제 100세 시대인데 나이 50이 됐는데 60도 되기 전에 나가라니 그럼 나머지 30년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놓은 돈을 쓸 때까지는 좀 살겠지만 그 돈 쓰고 나면 참 찬밥 신세죠. 뭐. 그러면 그렇게 몇십 년 배웠던 노하우들 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업에 이런 분들 오시라. 같이 나오고 30년 해보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울대, 연대, 고대 젊은이들 이런 분들 이제 모셔다가 같이 신구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하면 아마 대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세상이 말라붙었어요. 그런 내용의 심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단체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한테 오시오. 와서 우리 같이 나눕시다. 물건도 여기서 사고 이익도 여기서 보고 밥도 여기서 먹다가 온고지신이라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고 물건은 세계 좋다고 옛사람 만나서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그 시스템 만들었고요. 올려보면 그리고 여기에 밑에 보면 제가 그동안 기부했던 거
저도 혼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제 전 인생을 한채연 만들어주고 스포츠센터 43개 만들어주는데 제 인생을 걸었고요. 근데 그중에 고마워하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처음에는 회장님이 어떻게 이 스포츠센터를 저한테 주십니까? 전화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좀 큰 집을 보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 어떤 관장이 한마디가 합니다. 그렇게 고맙다던 관장이, 야 우리 꼰대 왜 왔대? 바빠 죽겠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스포츠센터 순회를 안 했습니다. 우리 대빵이 왜 왔는데 뭐 누가 커피값을 달래요, 뭘 달래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제 몇십 년 고생해서 그 스포츠센터 명분 만들어서 그들한테 나눠줬지만 그들은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그런 모습 속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밤잠 못 자고 벌어서 12만 평의 땅, 빌딩, 물류창고, 또 전국지사 주식 100% 이런 것들 모아놨는데 그거 줬더니 고마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완전히 성공했을 땐 고마워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 자신을 더 이상 욕심내지 못하게 다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웬걸 엉망이 돼버렸죠. 전부 서로 먹고 살더라고 난리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랬던 내용의 두 번째 기부, 그걸 통해서 뭐를 생산했냐. 첫 번째는 스포츠센터를 통해서 국민 건강이 이바지했고요. 두 번째는 그 혼란을 통해서 전 국민이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이라는 걸 알게 해서 물건 값을 좀 내려서 모두가 잘 살게 하는데 일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가코리아를 만들어서 기축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걸 만들어내게 되면 제 예감이 맞다면 언젠가 저는 세상에 없어도 이 기축 플랫폼 때문에 전 세계가 그 비용 내는 돈으로 대한민국은 채무국가에서 채권국가로 바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 아무리 잘해봐야 얼마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것을 버리면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살리게 되면 전 세계로 빨리 가겠죠. 그래서 양쪽에서 자기 자식이라고 찾고 있으면 부모가 손을 놔야죠. 이거는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제 거라고 얘기하면 누가 이게 떼어들겠습니까? 저를 버리면 다른 주인들이 와서 여기 와서 신나게 벌어서 각자 부자가 되면 이기에 대한 플랫폼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되면 그게 기축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버린 겁니다. 그것이 2020년 4월 15일 날 제가 기부, 전용재 목사님, 기독교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김석기 회장님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 앞에서 기부 기정식을 해서 보완식을 해서 저는 학연지연 혈연 한 명도 이 회사에 두지 않을 테니 이걸 가지고 잘 살아가라. 대신 난 영업만 해줄게. 이거 성공시키도록. 이게 제가 그 세 가지 이게 세 배의 기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맨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런 좋은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내게 한 일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면 네가 내게 꿔주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좋은 걸로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핍박할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 일은 제가 반드시 해내고 말 것이고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신문에 내서 15단통으로 문화일보하고 또 스포츠 일간 스포츠에다 내가지고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오성정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 이름이 원래 오성이에요.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었는데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오다가 동네가 불바다가 되고 똥밭에 빠지는 꿈에
제가 태어났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너는 내중에 장군이 되라, 오성 장군이 되라 해가지고 오성이라고 지어주면서 너는 네가 죽을 때 네 식솔이 몇 명인지 모르고 네가 우리 집에 재상이 태어났구나. 똥도 돈이고 불도 돈이랍니다. 다 그거를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태몽으로 태어나서 오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연이 많아요. 오석이라는 이름 돌 5개 올라가 있는데 돌석자가 사연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생략할게요. 오성이 되지 않고 오석이 되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목숨 숫자에 돌석자 수석이 있고 돌도 인공석이 있고 잡석이 있는데 잡석은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 주는 사람이 잡석이고요. 인공석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인공석이고요. 대석이면서 인공석이고요. 수석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수석인데 돌로 얘기하면 잡석은 길가에 버려진 돈이라서 버리는데 돈 들어가고요. 인공석은 대리석이고요. 비싸봐야 얼마 안 하고요. 수석은 목숨 숫자의 돌석자, 비바람 눈보라가 만들어준 자연이 만들어준 돌이다. 그래서 저는 수석 같은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성정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 이름을 따가지고 오성정신 해서 하는 행사에 왜 한강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을까요? 왜 정대철 의원님께서 오시고 해서 제가 부천 복사골센터에서 제가 오성정신 선포식을 하고 제가 무엇이간데 1997년 7월 9일 날 역도 경기장에서 수천 명을 모시고 거기서 스포츠 정신 함양대회에다가 오성정신 선포식을 했을까요? 정말 그 오성정신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나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준 사람들이 제일 다 모으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게 바로 아까 그 기술 다시 띄워주면 제가 만들어 놓은 20가지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한테 돈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벌게 해주는 것에서 이게 제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그 꿈을 이루려니까 나는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면 첫째, 이상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잠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을 줄인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답니다. 끊임없이 일한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던 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한답니다. 반드시 이루고 말 거예요. 또 제가 못하면 제 후손이 하면 됩니다. 뭐 내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 플랫폼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 훌륭한 플랫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사는 길이는 똑같은데 IQ 50짜리 10,000명하고 IQ 51짜리 1명하고 싸우면 51짜리가 이깁니다. IQ 더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지 저보다 더 공적으로 살고 사적으로 덜 살았다면 그 플랫폼이 최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적인 삶에다 내 인생을 걸었었기 때문에 제 눈엔 다 보여요. 소상공인들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중소기업 어떻게 살려가지고 우리가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수 있는지 제 눈엔 다 보여요. 근데 돈이 없네요. 다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요 할 것 없으면 옛날에 했습니다. 할 기회도 많았고요. 다 거절했습니다. 남들 보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직능단체 총회장도 하고요. 할 수 있는 기회 많았어요. 저는 다 거절했어요. 남들 보고 하시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할 생각 없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오로지 제가 해왔던 그 일을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새벽을 깨우리다. 김진웅 목사님 말씀처럼 새벽을 깨우고 있고요. 김우중 회장님 말씀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할 일 너무 많아요. 근데 돈 모질에서 여기서 이러고 있으려니까 속에 천불이 나요. 나 같은 사람 빨리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플랫폼 가지고 수출해가지고 전 세계 이익금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서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최선 다해야지. 제 손으로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부를 이루는 사람이다. 저는 부자예요. 지금도 부자고요. 앞으로도 부자고요. 제 삶이 끝나는 날까지 부자일 거예요. 부자라는 것이 꼭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고요. 마음도 부자여야 되고요. 돈 아무리 많아도요. 돈 많은 거지도 많아요. 한 푼 쓸지도 몰라요. 그러다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뭐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하는지. 주인의 돈의 주기가 어디 있어요. 돈의 그 누구 앞으로 수표도 보면 소지인에게 주라고 돼 있지 홍길동이 거라고 안 돼 있어요. 자, 백지수표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김우중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은 대부유천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낮고요. 소부유군이다. 그저 작은 부자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 남한테 손 빌리러 갈 일이 없어요. 이 사업 해보자고요. 남한테 손 빌릴 일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자고 앞으로도 부자일 거고 내 생이 마치는 날까지 부자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 꿈, 그래서 우리 설립 목적이, 회사 설립 목적이 고용 창출,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 만들어주자. 저물가, 생산자가 소비자가 이렇게 직거래를 통해서 저물가를 실현하자. 세 번째가 양극화 해결, 부익부 빈익빈 문제 해결.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어디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왜? 제도가 너무 많고 규칙이 너무 많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도 비료를 많이 뿌리고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요즘 미꾸라지도 한 마리 안 나온대.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 시스템 속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표피리즘을 뒤지고 몇 프로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전체를 위해 살자 이러고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서로가 가진 자도 도와주고 없는 자도 열심히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만든 게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나는 불우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제가 낙도 어린이 돕기부터 저 여주 중증 장애인의 돕기부터 수많은 과원 양로원 지체부자 돕기부터 또 영등포 구청장님과 함께 독거노인 또 우리 또 태어날 때부터 이런 버려진 아이들을 도와주는 문제부터 또 우리 횡성초등학교 학교 선생님 컴퓨터 대줘가지고 저 선생님 지원해줘서 이런 것부터 환경보호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이웃 돕기를 평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나는 불이웃을 돕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는 미래를 준비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포츠센터를 만들어도 젊은이들한테 줘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고 또 지오비를 만들어도 또 회사를 넘겨줘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고 학연, 지연, 혈연 전혀 관계없고요. 또 기각고리를 만들어도 또 자산가치 사업가치 7조 2687억이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고 300개 특허를 만들고 뭐 기술을 이것도 다 아무 조건 없이 다 제가 100몇십 개 기각고리학과를 가지고 다 기부를 했고요. 저는 이 단체를 위해서 저는 제가 이 기업을 위해서 저는 봉사하다 갈 거예요. 그게 제 삶의 방식. 그래서 나는 미래를 준비해 주는 사람이다. 이까지가 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질환지교를 꿈꾸라는 시를 제가 한 수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해요. 그 질환지교의 시가 굉장히 깁니다. 그거를 짧게 줄여놨습니다. 유한진 시인님의 시인데요. 좀 이렇게 제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낭송을 하고 또 설명을 해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냥 좋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남의 시 덜해놨다고 혼날까봐 모르겠지만 바람 불고 짖는 개비 오는 날 고무신을 신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악의 없이 남의 험담을 들어놓고도 말이 날까 두렵지 않은 친구. 사람이 제 아내, 제 가정, 제 식구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사람의 인품이 흐르는 물과 같고 깊이가 있어서 더불어 나눔이 이만 못지 않으면 함께 나눔이 어떠한가. 모년, 모월, 모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바람 불고 짖는 꾀벼는 엉망진창인 날을 만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그런 박역한 친구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사람이 남의 말을 안 한다 그러지만 내성이 약한지라 남이 욕합니다. 해놓고 나면 뒤돌아올 때 내가 찝찝해요. 왜 내가 그거를 했나. 조금만 더 참을 걸. 하지만 뭐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걸요. 그럴 때 이 친구는 내 심정을 이해하고 내 잘못까지도 포용하고 덮어줄 거야 하는 이런 신의 지우가 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삶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제게 그런 신의 지우가 되셔서 이 사업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제 아내, 제 가정, 제 식구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기만 알면 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너무 이기적으로만 가지 말고 조금 이타심을 가지고 이 사업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품이 흐르는 물 같고 깊이가 있어 더불어 나눔이 이만 못지 않으면 함께 나눔이 어떠한가. 뭐 제 모습 나도 아랑드롱처럼 잘생기고 싶고 제 마음도 대단해지고 싶은데 뭐 이렇게밖에 안 생기고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모습이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해서 이 사업을 해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제는 긴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은 이렇게 좀 축약을 해서 오늘은 감성적으로 마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으로 갖게 됐습니다. 이 사업 저는 끝까지 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이 사업이 이 플랫폼이 전 세계 기축 플랫폼이 될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